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소카의 수요 예측 결과는 생각보다 더 처참하더라고요. 바로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56.07대 1. 네, 뭐 좀 다른 의미에서 대박입니다. 총 348개의 기관만 참여했고요. 75%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고 55% 기준으로 경쟁률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게 작정하고 눈속임을 한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대형 IPO들도 뭐 거의 다 그랬고요. 자, 아무튼 소카가 잠깐이나마 대여로 불렸었잖아요. 이렇게 대여로 불리던 공모주들 중에서는 정말 최악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이나 롯데렌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경쟁률을 기록한 거거든요. 물론 최근 공모주들과 그냥 비교해서 봐도 당연히 처참한 결과인 거고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는 34,000원에서 45,000원을 제시했는데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비율이 청약 건수 기준으로 95.1% 거의 다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소카 너희들 공모가 너무 높게 잡았어 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죠. 신청 수량으로 봐도 83.9%로 가장 높았고요. 심지어 하단 미만에 분포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를 밴드 하단보다 낮춘 거겠죠. 하단 대비해서 17% 정도 낮은 28,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시죠.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5.46%이기는 한데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0.1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여한 기관들이 매우 소량씩만 신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딱 19개 기관만 참여했는데 이들의 총 신청 수량이 19만 8천 주잖아요. 기관 한 개당 10,000주 정도만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마저도 15일 확약이고 한 달, 3개월, 6개월은 전멸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신청한 현황을 보시면 운용사들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전멸이고요. 이런 경우 혹시 그마저도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겠죠? 근데 루닛의 사례처럼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소량씩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수량 전부를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참여한 기관 위주로 좀 많은 수량을 배정을 해줘야 그래야 그나마 최종적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모가를 좀 낮추면서 변경된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공모 주식 수량도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455만 주에서 364만 주로 20%가 축소됐습니다. 사이즈 자체를 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72만 8천 주, 기관 투자자들한테 91만 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200만 2천 주 배정이 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1,019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예상 시가총액도 약 9,163억 원으로 1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환불까지 5일이 걸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상장일은요, 대성하이텍과 겹치는 일정이네요. 8월 22일. 그리고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 삼성, 유안타 이렇게 세 곳입니다. 아, 근데 우리 사주 청약률이 17%에 불과하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91만 주 기준으로 계산이 됐던 수치거든요. 줄어든 72만 8천 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청약률은 약 22% 정도가 되겠고요. 우리 사주는 8월 10일 청약 1일차 딱 하루 동안만 청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2일차에 혹시나 일반 청약자들의 배정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해 보면서 우리 사주 미달 여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예정 주식수도 조금 줄어들었고 공모 주식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14.51%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1,33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는 루닛이나 범한 퓨얼셀 요 정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무거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막 대형 IPO들처럼 미치게 무거운 정도는 아닌 그런 수준이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 5.61% 존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 3.49%와 미전환 전환사채 0.9% 정도가 있습니다. 둘 다 행사가 돼서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가 되게 되면 상장 후에 주가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체크하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해서 수요 예측 결과만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은 매우 낮고요. 공모가는 당연히 밴드 하단보다 낮은 28,00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으로 0.18%라서 이 부분은 진짜 아무리 손을 써도 많이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물량은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인데 확약 비율이 워낙에 낮아서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줄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가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느냐,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만약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상장일의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번, 낮아진 공모가는 적정한 수준인지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소카의 시리즈 투자를 유치했을 당시에 책정됐던 밸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당시 밸류보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이라면 FI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소카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대부분 소액 주주들인 것 같은데요. 이들의 매수 단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38 커뮤니케이션의 매수 매도 호가, 이거 믿을 만한 자료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를 우선 해보자면 작년 초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매수 호가는 4만원에서 6만원대, 매도 호가는 7만원에서 8만원을 질러놨더라고요. 이게 호가일 뿐이지 실제는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요걸 참고하자면 공모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상장일 매도세가 좀 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오늘자 매수호가도 보면 3만원 위를 제시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허수일 가능성도 커서 큰 의미는 두지 않을게요. 네, 다음 밸류에이션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카의 공모가 기준의 기업가치는 1조 93억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EV 세일즈는 3.29배가 됩니다. 여전히 글로벌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 리프트, 그랩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롯데렌탈, SK렌터카보다도 높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그냥 EV 세일즈를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에다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 EV 세일즈 배수는 6.75배로 계산이 됩니다. 6.75배를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구해보면 1조 9,758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9,163억 원이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이 높은 거죠. 하지만 비교 기업 중에 오비고나 오로라 등등등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높아진 경향이 분명히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회색으로 칠해진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다 제외시키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평균 EV 세일즈는 3.88배까지 낮아지게 되고요.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31,755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공모가 28,000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네요. 이게 적정 주가라고 자신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얘기하기 영 어려워요. 그래도 공모가를 좀 낮춘 덕분에 약간은 상승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마지막, 투자 유치 단계별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밸류로 들어온 FI, 재무적 투자자들은 제가 네모쳐둔 투자자들이 되겠어요. SG 프라이빗 에쿼티와 송현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롯데렌탈까지. SGP와 송현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2020년 11월에는요. 소카의 밸류가 약 1조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보다 높은 밸류로 평가를 받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롯데렌탈은 1조 3천억 원 밸류에 투자를 한 건데 전략적 투자자로서 길게 소카와 같이 갈 기업이니까 그냥 이거는 뭐 큰 상관이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SG 프라이빗 에쿼티와 송현 인베스트먼트의 최소 보호예수 기간은 1개월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엑시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장 후에 소카의 밸류를 1조 원 위로 좀 관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뇌피셜이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 1번,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38 커뮤니케이션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장일 기존 주주 매도세는 좀 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2번, 가격 메리트. 이건 사실 메리트가 있다는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나마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이 돼서 약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시리즈 투자 유치 당시에 책정된 소카 밸류. SGP와 송현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 투자 당시 밸류보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상장 후에 밸류를 1조 원 이상으로 좀 관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전부 다 정확한 답은 아니고 뇌피셜이기는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청약에 참여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롯데렌탈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롯데렌탈이 떠올라서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우선 비교해 봤습니다. 롯데렌탈은 구주 매출이 무려 50%로 진행이 됐었고요. 경쟁률이 더 높기는 했는데 공모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신청가격 분포표가 밴드 상단에 대부분 위치를 하면서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아주 낮지는 않았네요. 14.65%. 근데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소카가 훨씬 조건이 좋고요. 그래서 비교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롯데렌탈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소카는. 롯데렌탈 때문에 영 불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절대 이번 영상이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투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상장일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소카가 반전을 만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 기준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체크해 본 거니까 최종 판단은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소카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요소들까지 좀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자, 공모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각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도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28만 원 필요하겠죠? 증권사별 청약 한도와 증거금, 청약 수수료, 계좌 개설일 정리해 뒀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삼성증권은 아무 실적이 없으면 50% 등급에 해당하겠고요. 유한타증권도 마찬가지. 혹시 삼성증권은 우대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또 꽤 많으실 테니까 이렇게 표를 따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소카는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밖에 없는 청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약 건수와 경쟁률을 예상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일차의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서 환불일 5일이라는 거 꼭 고려해서 5일간의 이자, 그 이상 수익 가능성을 본다면 참여하고 아니면 패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였기를 바랍니다. 안녕.